40여 년간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을 처리해온 레전드 킬러, 그리고 그를 20년간 집요하게 쫓아온 미스터리한 킬러의 강렬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벌어지는 물과 불의 충돌 같은 두 킬러의 운명적 대결. 오늘 양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212화에서는 베를린 영화제 초청자 파가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하고님, 서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 녹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없어요. 네, 여러분 보낼 수 있는 시간, 마지노선 시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한테 한 11시쯤 가는 게 제일 좋죠. 네, 25분밖에 안 남았죠? 네, 그럼 하겠습니다. 조금 넘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하고님 먼저. 최대한 해보죠 일단. 네, 이하고님 먼저 오늘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랩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랩은 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내 아내의 모든 것으로 유명한 민규동 감독님의 신작이자 거장 이만희 감독의 딸이기도 하고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이혜영 배우랑 댓글 부대의 김성철 배우의 주연작입니다. 줄거리는요, 범죄자 혹은 범죄자에 가까운 인간들을 증거 하나 남기지 않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신성방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고인물 킬러인 60대 킬러 조각, 이혜영 배우가 연기했던 조각이라는 캐릭터와 신입 그 킬러인 김성철 배우가 연기한 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고인물인 이 조각이라는 캐릭터가 임무 중에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하는데 그걸 치료해준 강 선생, 연우진 배우가 연기하는 강 선생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치료해준 이후에 강 선생을 자꾸 보호하려고 해요. 그 조각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신입 2라는 캐릭터가 조각한테 이제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파가 원작도 읽어봤다, 그래가지고 맞아. 네. 사실은 이 영화를 패틱한 거는 원작도 읽었다길래 원작이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들어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평이 안 좋아하고 평점을 뭐 이렇게 낮게 주셔가지고 서빈님이 2개 줬는데요? 높은 거 아니에요? 높은 거죠? 저 마이크부터 0.5예요? 아, 예. 근데 파가 생각해보면 네. 저 미션 임파서블이랑 똑같은 점수예요? 맞아. 얼마나 좋은 영화야. 와, 이거 명작인데? 그래요. 그럼 들어볼게요. 아니 왜냐면 제가 아까 이제 저 양기장장 화장실 갔을 때 뒷담한 게 아니라 마이크 켜놓고 근데 오늘 파가 할 수 있어요? 이하모님이랑 저 그 책 읽어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근데 양기장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오늘? 그 이야기였구나. 약간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파거를 이번에 읽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게 아니라 구병로 작가님 거 다른 걸 읽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좀 헷갈렸었고 파거는 이번에 읽은 거였었고 일단은 바로 들어가면 별점을 일단 아까 말씀 2개였었고 한 줄 평은 파거라는 이야기를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말아야 할 악수를 지난하게 반복한다 라고 했거든요. 악수. 저는 이게 진짜 어쩌나 싶은 정도로 일단 이따 곧 이야기하겠지만 원작은 제가 영화를 보는 중에 읽었다고 했었고 구병모 작가님을 이 작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줄평 저렇게 한 것은 분명 조각은 류라는 인물의 그림자에 갇혀 사는 건 알겠고 그리고 조각이 투와의 관계가 그런 것도 알겠어요. 근데 제가 문제를 잡는 거는 그걸 표현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편하지만 악수에 가까운 것이 지난해 반복하는 플래시백이잖아요. 근데 플래시백인데 거기에 변주를 주었다고는 하나 과거 장면에 성인 배우를 삽입을 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전 최악이었어요. 그게 너무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잘 느껴지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건 상황을 모두 대사로 해결하는 방식이랑 똑같다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너무 쉬운 방식이잖아요. 사용할 수는 있죠. 근데 조절을 좀 했었다고 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그래도 좋았던 것들은 그거 있어요. 굉장히 문어체 같으면서도 함의를 담고 있는 대사들은 좋았던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원작이 없는 대사가 많거든요. 오히려 저는 원작이 있는 대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것도 있었고 그래서 파거를 다룬 방식이나 투어나 조각이 맺는 대사들은 좋았는데 그게 딱 그 중반에 시장 골목에서 둘이 딱 부딪혔을 때 거기까지만 좋고 그 뒤로는 오히려 오그라들더라고요. 저는 그 대사들은. 그래서 최대한 소설을 배제한 채 원작이 있다는 걸 잊고서 영화는 영화로 봐야지라고 봤는데도 영화 자체로도 불만이었고 원작을 품은 영화로도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원작을 파괴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많이 달라요. 설정이 의외로 많이 달라요. 기본 설정 자체가? 네네. 근데 오히려 영화가 나아요. 그래요? 그건 영화가 나다고요? 이것도 좀 흥미로운 그러니까 케이스네? 제가
아니 여기 제가 문학판인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제가 거기 입성을 안 했기 때문에. 예예예예. 근데 어쨌든 근데 좀 구병모 작가님 책을 읽으시는 팬으로 입장에서 근데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네네. 그 파과 내용도 제가 좀 드릴게요. 네. 네.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는 일단 두 가지 충격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양 기자님이 무려 별을 4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 개였어? 나 3개 반 아니었어? 3개 반이에요? 3개 반이에요? 네. 4개 아니에요. 착각했네. 나 4개까지 안 저번에 봤어요. 에밀리아 페레즈도 그러니까 좋다고 좋다고. 엄청 극찬 저희 단톡방에서도 엄청 극찬하시는 극찬이 아니었어요? 네. 극찬에서 착각하지 말고. 극찬해가지고 맞아. 와 장난 아니구나. 그래 민규동 감독 바로 전작의 그 간호중이라는 그 신편도 맞아, 좋았고 맞아. 제가 사실 그건 안 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딱 봤는데 어떻게 정반대가 나왔네? 거기서 1차 충격, 2차 충격. 근데 별점을 이렇게 정하고 딱 그 서빈님 별점을 봤는데 내가 더 낮네? 거기서 2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별 5개 만점에 별 1개 반을 맞아요. 줬고요. 굉장히 낮죠. 심지어 미션 임파서블보다 낮아요. 네, 왜 이렇게 적었냐면은 한 줄 평은 그렇게 적었어요. 탐스러운 세계관에 끌리기에는 이 영화 팬이 되게 많거든요. 엄청 네, 엄청 많고 투와 조각의 그 애증 막 이런 거에 막 되게 열광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데 그런 탐스러운 세계관에 끌리기에는 기본기라는 가지가 앙상하고 위태롭다라고 적었는데 저는 정확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기본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이 영화 자체가. 맞아요. 네, 진짜. 왜냐면은 연기는 둘째치고 편집 최악이고 맞아요. 그리고 촬영 최악이고. 최악이죠. 네. 어떻게 이런 편집과 촬영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이고 편집이 뚝뚝 끊겨요. 맞아요. 그리고 중반에 빨리 그 저기 강 선생 구하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아파트로 향하는 맞아요. 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알죠. 차 이렇게 제끼고 가는데 아우 와 이렇게 저속 운전을 하나?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네. 돼요. 이렇게 진짜로 잠시만요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처럼 보여요. 이렇게 빨리 차 제끼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 그렇게 말을 보여요. 얹힌다면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앞에 도착했잖아요. 네. 그때 카메라가 되게 이상해요. 편집이 되게 이상한 게 네. 분명히 들어와서 인도까지 들어가는 느낌인데 네. 뚜껑 끼고 카메라 이쪽에 차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여주다가 카메라 다시 이쪽에 있어요. 이제 조각이 가야 되니까 구도가 좀 이상해요 거기서.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타이밍이었는데 다음 컷이 완전 더 뒤에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정도로 촬영도 이상하고 그리고 컷을 되게 짧고 빠르게 가는 경우 그렇게 갔거든요 이 영화에서. 맞아요. 짧고 빠르게 가더라도 템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길게 갔다가 짧게 갔다가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갔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센스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익스트림 클로즈업도 없고 다 그냥 멀리서 플랫하게만 잡고 심지어 그 조각이 혼자 집에 있는 씬 있죠. 아무리 짧고 빠른 템포의 컷으로 가더라도 거기서는 템포를 좀 죽여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혼자 집에서 영화를 보는 장면이고 밥을 먹는 장면이잖아요. 그것도 하나하나 냉장고 문 열어서 확인하고 문 닫는 장면이 3컷이나 들어가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굳이 컷을 잘라가지고 3컷이나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 집에서 버스터 키튼 영화인가? 보는 장면이 있어요. 있어요. 네. 무려 다른 영화도 아니고 버스터 키튼 장면을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없어요. 왜 없냐?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안 봐요. 맞아요. 이혜영 배우가 영화를 안 봐요. 왜 넣는지 모르겠어. 무려 버스터 키튼 영화를 보는 장면을 왜 넣는지 모르겠어. 보지도 않을 거면. 저는 이거가 아까 저희 썬더볼츠 직전 화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여주기식. 그니까. 보여주기식. 십자가네. 엔트기 십자가네. 십자가네. 오늘 다 꽂히네. 와. 그러니까. 그리고 초반에 이제 살인하려고 할 때 지하철에서 네네네. 그 약간 나쁜 아저씨가 나오잖아요. 나와요. 그 막 진짜 무례한 행동을 하잖아요. 전 한국 영화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되게 무례한 행동 하잖아요. 아우 여자들이 애를 안 낳아서 그래 침 확 때렸는데 제가 지하철에서 수많은 빌런들을 봤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을 하면서 하진 않아.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원작에 그 장면이 있어요. 있어요? 오프닝에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저건 있어요. 부산 지하철은 아니에요. 원작에서는. 근데 그래요? 굳이 부산을 설정한 저도 왠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부산은 뭐 그러면 그냥 교통사 직원 맞았겠지. 이렇게 막 성추행처럼 추근대거나 맞아요. 이게 현실적이에요. 말로 아니고 행동으로 하거든요. 근데 다
하면 설명해요. 얼른 나와야지 양보다 안 하고 여자가 근데, 애를 안 낳고 그런 난 지하철의 빌런에 그런 빌런 없어요. 그냥 꾸며진 빌런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원작에서 가장 똑같이 살린 장면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원작 얼굴이 똑같이 나와요. 그 대사도 거의 비슷하고 아, 진짜요? 행동도 비슷하고 딱딱딱 그것도 비슷해요. 그러면 내리기 직전에 이렇게 칼침을 놓잖아요. 네. 독침을 놓을 때도 증거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렇게 탁 밀치니까 아 뭐야 하잖아요. 그럼 그때 증거를 안 남기려면 이 수많은 인파 가운데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웃으면서 이렇게 근데 똑똑하죠. 고개를 돌리고 아 맞아요. 아 그건 없어요. 다 티나. CCTV에 걸렸겠다 이미. 아 그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그건 좀 티나더라. 그러니까 저는 한국 영화 이런 짜치는 연출들이 오늘 짜치는 몇 번 나오는가 너무. 근데 되게 많아요 이번 이 영화에. 네. 아 너무. 근데 저는 이게 항상 매번 나오거든요. 이 한국 영화 제작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짜친다는 사실을. 왜 맨날 나올까 이 단점들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답답했습니다. 맞아요. 야, 지금 임상훈님이 사실 1시간 동안 안 오셨는데 네. 대선 토론 보고 왔는데 아직도 하시네요. 아 그거래 어떡 와. 그래서 많이들 안 왔구나. 원래 100명 들어와야 되는데. 방송 사실 이제 방송 장사꾼이에요? 장사건이죠. 나 마블 취업할까봐. 그래. 우리 6월 2일 날 이거 방송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날이 대선이네. 그러네. 맞아. 그러네. 아무튼간에 대체로 좋게 봤는데 면밀하게 보면 아쉬운 점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늙은 고수의 싸움은 이빨 빠르진 호랑이 느낌이 있었는데 이건 장면에 따라서 힘이 너무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제가 하려던 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야 레전드였어 레전드. 하면은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싸움을. 근데 그거를 감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익스트림 클로즈업이에요. 아니면은 핸드헬드로 이렇게 흔들어서 잘 안 보이게 가리게. 맞아요. 근데 정말 멍청하게도 이 영화는 미디움으로 잡아요. 맞아요. 그래서 짜치는 게 다 보여. 맞아. 이렇게 투랑 대사 치다가 투가 알고 보니까 여기 배에 칼을 이미 하고 있었다가 이거를 목으로 올린 장면이 있거든요. 있어요. 너무 짜쳐요. 맞아요. 이걸 미디움으로 잡으니까 이렇게 하고 약간 있다가 저거 아니야? 다 보여요. 맞아요. 이 느린 게 느린 게 다 보여. 괜찮으세요? 괜찮아. 약간 그거 아니야? 조닉을 봐가지고 조닉처럼 좀 조금 뒤쪽을 좀 잡고 싶어가지고 배경도 좀 근데 보여주고. 이게 왜냐면 원작에는 이렇게까지 액션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았어. 이렇게까지 네, 많지 않아요. 나는 액션이 이렇게 그리고 많은 예를 들어 수준이야? 그 카칠 씬 장면 후에 그 도끼 쓰는 업자 있었죠. 응. 그 인물도 없고. 그럴 것 같았어. 그리고 그 흙구덩이 빠지잖아요. 그것도 없고. 벌레도 안 넣겠네. 안 나요. 벌레. 일부러 도파민 자극. 그리고 그 류가 죽는 이유도 달라요. 류가 죽는 것도 다르고 네. 그 아내가 죽은 거는 맞는데 네. 류가 죽는 거는 복수하러 가서 죽는 게 아니라 네. 집에 누가 이렇게 폭탄이 이렇게 왔나? 그래서 가정부가 이미 죽었고 폭탄 때문에 터져서 류는 하반신 실종으로 죽어요. 좀 되게 잔인하게 나와요 거기는. 그럼 등급을 생각했나 보다. 근데 저는 왜냐면 거기 파과 원작은 뭐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읽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조각이랑 약간 좀 과하게 보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영화에서 전혀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원작에서는 둘이 한 침대에 이렇게 안고 자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족을 위해서 류가 움직이잖아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원작에서는 이 조각을 데리고 왔을 때 이유가 여기서는 이렇게 길 가다 쓰러져 있어 데리고 오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밖에 있는 누가 지나가길래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온 거고 여기서 그 미군을 죽이잖아요. 그때부터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류가 그 원작에서는 일부러 계획한 거예요. 그 미군 장교가 되게 어린애한테 약간 성적 취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걔를 뿌려놓고 꼬였을 때. 아니 그것 좀 보여주지. 근데 그럼 류가 되게 차갑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우리나라 정서랑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를 이 여자애가 좋아한다는 게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겠죠. 그럴 것도 있을 거고 류라는 캐릭터가 저는 그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안 보이기도 하고 뭐 제가 정확히 못 잡은 걸 수도 있는데 구병모 작가 그 파과에서는 이 방역일이 조금 애매해요. 여기서는 완벽하게 바퀴벌레를 죽이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원작에서는 후반부 가면은 그냥 아무나 하는 느낌? 이것도 좀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명확하잖아요. 얘는 뭘 잘못했어. 이게 있는데 원작은 그게 조금 약한 느낌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가지고 류가 그 데리고 왔을 때 이런 것도 그리고 조각의 전사도 엄청나고요, 사실은.
그 원작에서는 다 뺐군요. 그럼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이제 좋은 얘기는 어차피 별세계 반 시간상 별세계 반그 양만 영상에 있으니까요. 네네네. 제가 참고하시고요. 최대한 이제 거기서 어차피 얘기 안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원작 좀 더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도 있어요. 그 지금 여기서는 이 민규동 감독님이 이거를 원작 이 파과를 갖고 각색을 하셨을 때 네. 2의 전사가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드러나기는 하는데 엔딩쯤에 한 번쯤 나오고 중간쯤에 한 번 시점 밖에서 한번 나와요. 2를 이렇게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근데 물론 계속 대결 구도를 가져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납치하는 것도 있고 다 하기는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류의 대사가 생각나는 것도 있어요. 장면이 있고 그걸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다 표시를 해놨는데 초반에 좀 나오고 후반부에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영화적으로 많이 바꾼 거예요. 그리고 원작은 훨씬 더 대한민국 사회를 더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오프닝에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게 그런 병폐들 쉽게 말해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건에 한국 사회 병폐가 다 묻어나 있고 방역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영화보다는 덜 방역다운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뭔가 조각과 투의 관계, 류의 존재, 뭐 조각의 과거 이런 것들이 뭐 유려 다 있긴 해요. 원작에 다 있기는 한데 저는 이 소설이 이렇게까지 각광받는 것도 제가 의문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의문이에요. 그러면 이혜영 씨의 조각이랑 근데 이거 원작을 먼저 다음에 읽으셨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다르긴 한데 그래도 네. 뭐 말씀을 드리자면 원작의 조각은 제 상상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머릿속에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60이 넘은 노 부인인데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고 이런 대사를 치고 이렇게 움직인다? 야 이거 어떻게 상상해야 되지? 근데 이혜영 배우님은 정말 딱 보면 저거다 저 배우네 저 인물이는 돼요. 그건 돼요. 근데 100%라고 말 못하겠어요. 파가 원작의 이미지가 100%라고 말을 잘 못하겠는 느낌이 있어요. 이미지가 그렇게까지 네. 똑같진 않다. 근데 정말 대사마저 촌스럽지 않게 잘 꾸려내신 건 저는 대단하다 생각해요. 이혜영 배우님. 왜냐면 그 강아지한테 나가는 길에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럼 원작에 있어요. 다 있는데 그리고 지금 무용이 그 의사 설정이 달라요. 강 선생. 여기서는 투의사잖아요. 원작에서는 그냥 이 업사들이 가는 병원 있죠. 거기에서 파트타임을 일하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일 수 있는 설정은 좀 와닿을 수 있네. 맞아요. 오히려 그러면. 근데 저는 연계돼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원작도 그렇게 영화 납득이 안 되는 거는 류한테 느꼈던 감정을 강 선생한테 느낀다고 해서 이 인물이 이렇게 전복이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하. 이렇게 그 긴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이 요 사건 하나로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류랑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접적으로 뭘 해준 게 딱히 없는데 직접적으로 이 인물이 딱 느끼는 게 딱딱딱 나온다고 해도 공감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병원에 있는 그냥 파트타임이었었고 그 시장에서 청구하는 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뭐 차라리 그 중간에 다른 사건들이 더 많아요. 이 조각에 다른 인물을 죽이려고 하고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투가 와서 방해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있고 근데 그런 장면들마다 다 그 장면에서는 편의점 주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경찰한테 야 내가 그럼 이 사람이 죽었으면 장사를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장면들 그냥 병폐를 더 병폐답게 만들어낸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고 그 마지막에 저는 제일 이해 안 갔던 게 저는 사실 아까 키워드 토크에서 끝나고 나서 바로 파고와 검색해서 나 지금 주문하면 이 책 언제 오지였어요. 왜 읽어야 제가 뭐 말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영화에서 말을 하려면 원작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아예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감정선 자체가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 그 폐건물에서 싸우고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 폐건물 참 어디서 맨날 보는 거기 네. 그 건물이야. 원형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형되어 있는 거기. 근데 원작에서도 마지막에 비슷하게 끝나요. 비슷했는데 여기처럼 서로의 전사가 왔다 갔다 하진 않고 마지막에 혹시 너니? 이런 대사 있잖아요. 너였구나 이런 말. 네. 그건 그대로 나와요. 그랬더니 뭐 알았냐고 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 그럼 잘 영화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그 대사 하나. 그리고 이건 있어요. 이게 액션. 그러니까 아무리 소설이라는 게 행동 묘사가 이젠 영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영화는 그냥 보여주고 우리는 써야 되는데 독자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는. 근데 이게 미시마 유키오였나 그 소설 독본이라는 책에서 더 이상 행동 묘사로 소설은 영화를 이길 수 없다는 뉘앙스를 비친 적도 있어요. 되게 금각사 작가님이셔서 되게 유명한 대문호이신데 영화는 확실히 원작에서의 움직임을 더 잘 묘사하긴 했죠. 거의 뭐 그 액션이
이게 더 과하기도 해요 원작은 그리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대사가 배우는 너무 기깔나게 잘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작도 저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왓챠 저 소설을 계속 올리긴 하는데 요즘 한동안 안 올렸거든요. 읽어도 이거 올리면 0.5 줄 것 같아요. 와 진짜로. 저 근데 물론 이게 차라리 시간이 규현이 소설이 낫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0.5라고 하시길래. 이 양반이.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소설로도 좀 아쉬웠던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캐릭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혜영 씨 한번 볼게요. 뭐 근데 워낙 이혜영 씨는 뭐 배우 연기를 이래. 저는 근데 그 연기의 기본 요소 중에 대사 처리랑 발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파가 뭐 대사 말도 많긴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연극이 아니니까. 근데 연극에서 이혜영 배우가 보여준 그 대사와 발성,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 그 대사랑 그 발성, 그 템포가 혼자서 다 만드시잖아요, 이거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뭐 이 질문 중에서는 뭐 첫 킬러 캐릭터이시기도 하고 60대 여성 킬러라는 파괴 설정의 의미는 뭐 원작의 의미를 따져야 되는 거라서 저는 여기서는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러니까 충무로에서는 이런 시나리오한테 이런 배우 이런 시나리오도 없을 뿐더러 이런 배우한테 줄 기회도 그건 없고 맞죠, 맞아요. 그건 확실히 맞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건 확실히 맞아요. 지금 전도연한테 갈 게 잘못 갔나? 이 생각도 들 거야. 아마. 길복순. 근데 전도연 배우는 그 느낌 못 살릴 것 같아요. 이혜영 배우님이 많이 살려놓으셨어요. 그 파과의 이미지를.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저는 막 그 얘기할 때 이 작품에 아마 흥미로웠던 거는 끝나고 기자간담회 때 배우들이 올 때 사실 박수 잘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배우들 오실 때 박수 안 해. 뭐 치기 바쁘지 박수를 해. 아 그렇군요. 몰라가지고 저는. 잘 안 쳐요. 치기 바쁘니까 박수 안 치. 박수가 들리더라고요. 기자석에서도. 기자 관계자 아니야. 그냥 진짜 기자들이야. 그게 좀 야 그거 보면서 이영 씨는 무조건 이거는 청룡 이번에 여우주연상 무조건 거의 95% 이상 확실이다. 왜냐면 없어. 줄 배우도 없고 줄 사람도 없고 없어. 거의 그건 확실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 반응만 봐도 갈구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영화 오는 거 60대 하고 있잖아. 킬러 맞아.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 갈구하잖아요. 근데 왜 안 만드냐는 거죠. 맨날 뻔한 것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서사를 저는 이게 소설도 서사 예술이고 영화도 서사 예술인데 단순히 저희는 글로 쓰는 사람들이고 언어로 쓰는 사람들인 거고 영화는 시각 매체니까 카메라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서사를 다루긴 하는데 여기에 좀 방점이 요즘 잘 안 찍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카메라에 찍히고 글에 찍히는 느낌, 언어에 찍히는 느낌. 그렇죠. 좀 더 스킬적이고 좀 더 현란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아까 마인크래프트 밈처럼 탁탁탁 터질 줄 알고 서사보다는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면 또 이런 좋은 플롯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유행은 돌고 돌듯이.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게 제 생각에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게 영화가 됐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시나리오였으면 영화가 안 됐다 생각해요. 그죠. 이걸 신호부를 갖고 와서 만약에 이걸 했으면 누가 신호부 이렇게 안 돼요. 절대 안 만들어. 맞아요. 오케이. 아니 그냥 묵혀 그냥 버려. 근데 이건 소설이 근데 진짜 서사는 잘 잡아놔줬기 때문에 저는 의문이 든다고 하긴 하더라도 그래서 그래서 가능한 게 아닌가? 자 그럼 또 지난 시간에서 김성철 씨 한번 볼게요. 김성철 씨, 배우님, 저는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사실 그 여기서는 일단 뭐 계속 찾게 되는 배우긴 맞는데 전 등장이 가장 강렬하고 그 뒤는 뭐 그냥 무난했는데 그게 껄렁거림은 요즘 한국 배우분들이 되게 잘하시잖아요. 껄렁거리는 거 특히 뭐 이재용 배우님도 되게 잘하시고 날티라는 그 느낌들 박정민 배우님도 잘하시고 근데 그 순간 돌변하는 포인트가 김성철 배우님이 저는 그게 되게 무섭거든요. 너무 잘하셔서 그래서 처음에 등장할 때 마치 심장팔러 왔다가 딱 바뀌면서 이렇게 칼 들이면서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날 놀랐어요. 역시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그냥 무난하게 잘하시는 연기하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김성철 배우가 뭘로 유명한가요? 아마 이제 이 드라마 쪽에 그리고 또 공연 뮤지컬 원래 노래 원래 고정 팬덤이 있어요. 뮤지컬 그래요? 쪽에서 상당히 왜냐면 데스노트 L 역할이고 뮤지컬 배우로 사실 또 유명. 그 그래요? 티라미수 케이크를 김성철 배우님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밈? 노래? 그래요? 네 맞아요. 되게 유명하세요. 저 댓글 무대로 처음 봐가지고. 드라마에서 더 많이 저는 그해 우리는 저는 그때 좋았어요. 김다미 배우님이랑
제가 그분 이름을 까먹었어요. 최우식.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세 번째예요. 예, 맞아. 친구 나와가지고. 예. 그런 건 있죠. 그때도 좋았어요. 아무튼 그 뮤지컬에서 워낙 공연기에서 좀 많이 오래 활동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 고정 팬덤이 한 있는 10년 좀 넘었 10년 넘었을걸요? 10년 넘게 활동했어요 공연기에서만. 아 그래요? 네네네. 그 꾸준히 조연으로 가다가 이제 뭐 팬레터인지 데스노트인지 이제 계속 큰 거는 이제 갔죠. 이제 왜냐면 영화들 뜨니까 이제 맞아요, 이제는 맞아요. 완전 주연으로 딱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몬테크리스토 같은 경우는 몬테크리스토 맥작했었고 지킬의 나이도 치킨의 나이도 처음 됐어요. 오.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11시만. 제대로 아니구나. 아무튼 치킨의 나이도 이제 캐스팅 돼가지고 네, 공연을 5월 18일이니까 딱 끝났네요. 예, 이제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치킨의 나이는 사실 뮤지컬 배우라면 꼭 해보고 싶은 아, 배우죠. 그죠. 네. 예, 지금 이 순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한 거 아니야 아무튼 간에. 그죠.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이제 그렇게 키워진 스타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옥에서도 유명했잖아요. 지옥 2대. 아 유아인 배우 대신. 대타. 예. 근데 좀 부족했다는 말은 있어도 그 잘해냈다라는 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기기 어떻게 쉽지가 않죠. 아,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김성철 배우 아. 연기가 별로였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미지는 좋죠. 이렇게 약간 호일 파마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개성 있고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뭔가 좀 거칠면서도 그 애증의 관계를 좀 보여주는 캐릭터 자체가 매력 있기도 하고. 팬들 많다고 하니까 너무 올 것 같네. 저는 지금 아까 파과 얘기한 거 제가 후회 중이에요.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대사 칠 때 시선 처리가 제가 옛날에 연기할 때 혼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양 기자님한테 대사를 친다고 치면은 양 기자님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치면은 여기를 내가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데 그렇게 대사 친 게 너무 많거든요. 맞아, 엄청 많아요. 네, 처리. 이영훈 배우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그냥 무덤덤하게 있다가 이렇게 탁 쳐도 무섭거든요. 근데 맞아요. 있어요. 하고 대사 치는데 여길 왜 봐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설득이 됐으면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이 투란 인물이 조각이란 인물한테 네. 느끼는 감정이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못 보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거를 그러면 감독이 해결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본 건 제대로 못 보는 걸로 표현을 해야지. 이게 자꾸 딴 데를 보는 이유 없는 시선처리. 이게 티가 나거든요. 저도 그 연기할 때 혼났을 때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막 이렇게 약간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그걸 감추려고 했던 본능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이게 쌓이고 온전히 몰입을 해서 대사를 치면은 그런 행동이 안 나올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걸 떼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탁 치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진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연우진 씨, 김무열 씨, 신시아 씨랑 이제 좋았던 장면까지 합쳐서 이제 얘기하면 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하면 김무열 배우님이랑 여기서 조각으로 나왔던 건데 저는 뭐 그냥 무난했던 느낌이고 그리고 연우진 배우님도 그냥 무난했던 느낌이고 그런데 여기는- 하지만 신시아 배우님은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 네. 아까 거기 별로라면서요. 그 짜친다면서요. 그 저기 과거 보여주는 거는. 아니 그 인물이 짜치는 게 아니라 네. 이 연출이 짜치는 거지. 네. 전 신시아 배우님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배우님이에요. 그런 것 같았어요. 사실 몰랐어요 여기 나오시는지를. 그러다가 또 보고 되게 여전히 잘하시고 만약 때 쌓여있던 그 몸 움직임보다 훨씬 더 몸 움직임이 좋아가지고 그럼 되게 좋았다라는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배우 이야기는. 오케이, 저도 빨리 갈게요. 네. 연우진 배우 만년 유망주 같아요. 꽃에 꽃에 안 터진 유망주. 너무 좋은 기회를 너무 많이 주는데도 이상하게 안 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네. 이번에는 조연이니까 뭐 그렇게 안타깝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튈 조연으로서 필요는 없죠. 무난했던 것 같았고요. 패스. 그다음에 김무열 배우 범죄도시 4 반복. 그 이상의 뭐 없다. 액션이 비슷했던 것 근데 같고. 애초에 그 감독도 그 얘기했어요. 그쵸? 우리 영화에 저희 김윤 씨 나와요. 범죄도시 배경 그때 같이 있으니까 김윤 씨 나와요. 맞아요. 그 롤로 캐스팅한 것 같고 대사 자체가 무미 건조를 넘어 그냥 건조. 약간 액션 스타일도 비슷하긴 해. 비슷해요. 칼 사용하는 맞아요. 것도 비슷하고. 그랬던 것 같고 패스. 그리고 신시아 배우. 이거는 그 묶어서 할 얘기인데 저번에 카라타 에리카 뭐 팬이었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청순 뭐 이런 배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생각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는 신시아 배우
그 덕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 능력보다 덕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모든까지는 오바고 95%의 남자들이 피부 하얗고 눈썹 진한 여자 좋아해요. 있죠. 네. 그런 게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구렛나루까지 있으면 더 환장하죠. 그 대표적인 배우가 한소희 배우랑 고윤정 배우. 맞아요, 둘이 지금 제일 잘 맞아요. 나가요. 그 이유 뭐냐? 피부 그 누구보다 피부 하얗고에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95%의 남자들이. 아이고. 근데 신시아 배우 피부 하얘요. 진짜 외모는 전 이걸 남자 버전으로 치면은 이종석 배우 느낌도 나거든요. 맞아. 있어요. 아, 맞아요. 뭔지 이종석 알겠다. 배우 인기 있는 이유 피부 근데 남자는 좀 다르거든요. 여성분들은 피부 까만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반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유독 남자들은 95%가 피부 하얗고 눈썹 진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그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저안 보고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두 분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고윤정 씨, 신시아 씨 이렇게 맞아요. 두 분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고윤정 배우 그렇게까지 연기 잘한다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근데 또 주세요. 다 여기 피부 하얗고 눈썹 진하고. 네. 근데 신시아 배우 여기서 연기 보면은 저는 등장하자마자 아쉽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던 게 뭐냐면 며칠을 굶었잖아요. 맞아요. 뭐 음식이 있으면 허겁지겁 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콜라를 굉장히 이쁘게 마시더라고요. 그건 있었죠. 맞아요. 그거 보고 고민을 좀 더 하셨어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남자 커뮤니티를 봐도 난데? 신시아 배우 다른 거 다 모르게 근데 이 이유가 연기 잘해서라고 둘러대는데 제 눈에는 다 보여요. 피부 하얗고 예쁘고 청순. 그 60, 70년대? 근데 이거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자들의 DNA는 심지어 피부 하얗고 청순. 분명히 샤워도 며칠 안 했을 것 같은 상황이었을 텐데 그쵸.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도 절대 그렇게 안 나오잖아 원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면. 네. 요것만 그냥 딱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는 그 조각이 2한테 처음 비녀 꽂으라는 장면이 있었죠. 네. 그 텐션은 되게 좋았었고 장면을 만드는 텐션은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미디엄이었잖아요. 맞아. 그리고 촬영이. 맞아요. 그리고 대사 템포에서 무용에게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개장수 이야기하는 거. 그 템포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소설에서는 그 한 블록으로 나오거든요. 대사가 쭈르륵 나오는데 이혜영 배우님께서 그거를 끊어서. 템포를 주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건 맞아, 되게 맞아. 좋았었고 아까 원작에서는 무용이 이 강 선생이 때문에 온 개가 아니라 원래부터 같이 살고 있던 개였어요. 근데 여전히 상처받은 애를 데리고 온 건 맞지만 강 선생과 엮여서 얼마 안 된 개는 아니고 좀 됐어요. 그 안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우 촬영 감독이 옛날에 찍었던 작품에 액션은 그렇게 많이 안 찍었. 독립영화를 위주로 찍었네요. 그래요? 그러면 왜냐면 화란 정도. 화란 정도가 가장 상업 영화고요. 그 외에 매기도 촬영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매기. 장르 영화는 처음이셔서 그런 거예요. 매기, 수성못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면 독립 영화 찍으셨네. 최선의 삶 그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인상적인 쇼트가 거의 없는데 그래서 맞아요. 인상적인 장면 묶어서 얘기하자면은 네네. 딱 하나 있는 게 그거거든요. 마지막 그 공사장에서의 액션씬에서 이렇게 업어치기로 넘기는 건가? 넘기려고 이렇게 탁 할 때 스트리트 파이터 액션 장면이랑 맞아요. 바로 다음 코스로 연결이 되는데 그거 하나 좋았어요. 그거 좋았어요. 전 그것도 싫었어요. 진짜요? 왜냐면은 다른 거는 다 미디엄 샷에서 짜치는 게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덜 짜쳐가지고 저는 그 표현 방식이 짜쳤어요. 그래요? 그걸 연구하는 그 방식을 너무 노골적이다. 이 바보들도 하는 저는 생각이 그때 들 정도로. 이게 왜 반응이 박수가 나나 공고히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목요일 날 시사를 했어요. 네. 근데 월요일 날 그걸 먼저 했어요. 거룩한 밤. 대형특수를 상대적으로 이걸 먼저 보고 이걸 보니까 액션이 훨씬 나은 거야. 어쩔 수 없던 거야. 선녀구나. 이걸 보니까 선녀가 된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뭐 그럴 어떻게 수 있죠, 하냐. 그럴 수 근데 이거는 액션도 가지가 여러 가지야. 심지어 맞아요. 주먹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주먹만 해. 와서 주먹만 하는 것보다 여기는 주먹도 하고 칼질도 하고 총질도 하네. 다 하네. 맞아. 와. 심지어 루프 타도 총질도 하고. 다 하네. 와, 이러니까 다르지. 이러니까 삘받았던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좋았던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6월 달이니까 6월 6일 현충일날 개봉한 영화죠. 드래곤 길들이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